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버추얼 워크 가상일이 되겠습니다. 가상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인데 이 가상일의 원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에 누구 언급했냐면 베르누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르누이 중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분이 어디에서 처음 이야기했냐면 시스템 중에서 정적으로 평행한 시스템, 처음에 가상일을 처음 언급할 때는 정적 평행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강체역학이죠, 그러니까. 강체는 스티프니스가 무한대, 변형이 없는, 디포메이션이 없는 강체역학의 정적 평행 문제를 언급하면서 베르누이라는 분이 먼저 언급하셨고, 이게 확장이 돼 가지고 차후에 어디로 확장되냐면 다이나믹에 동력학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정력학에서 동력학으로 확장이 되는데, 요거는 달랑베르라는 분이 달랑베르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확장합니다. 근데 요걸 하면서 동적 평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정적 평행이잖아요. 동력학이 확장하면서 이 동적 평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 사이에 정력학과 동력학 사이에 변형체역학이 있는데, 재력학이죠. 재력학에서도 이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티모셴코 재력학이나 다른 역학기들을 보면 이게 del WEXT가 del WNT 요식을 통해서 단위 하중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요거 하고 끝나고 나서 이거는 또 별도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정력학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동력학으로 확장되는데, 이걸 또 활용해서 정력학, 재료역학, 동력학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재료역학. 선행이든 비선행이든 또 다 쓸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요 다이나믹에 확정된 요 가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동계의 운동방 형식을 갖다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워크 1,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1이라는 거는 미소 에너지의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럼 이 dW는 힘에다가 스칼라가 되니까 dr 이렇게 되겠죠. 요 dr이라는 거는 리얼이죠. 실제 변이죠. 그
근데 가상위를 올리는 요 D 대신에 델워크 해야 됩니다. 이게 델워크. 그리고 F 대신에 요 D가 델 R이 됩니다. D가 델. 요거를 갖다 우리는 가상 변이라 합니다. Virtual Displacement.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결론인데, 정적으로 평행 상태에 있는 강체계에 가상 변이를 주었을 때 외부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0이다 이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가상이 일어나는 건 요 가상 변이에 의해서 일단 기인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상 이렇게 단위 하중법에 있는 데서는 이제 가상 하중을 또 두는데, 스타트는 일단 가상 변이를 주는 거예요. 가상 변이를 줘서 힘이 있는 상태에서 가상 변이를 줘서 임의로 가상 변이를 줘서 가상 하중화한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게. 자, 그러면 요 가상 하중 델R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상 변이 요거는 리얼은 아니죠. 실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는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요 가상 변이는 실제 변이는 아닌데, 요 가상 변이를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구속 조건, 구속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가상 변이를 어떤 시스템에 힘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상 변이를 만들 때는, 줄 때는, 부여할 때는, 임의로 부여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속 조건을 일단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구속 조건은 우리가 구속 방정식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상 변이를 줄 때, 시간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요런, 예를 들어서 강체가 있는데 평행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변이를, 가상 변이를 요만큼 이렇게 줬다 칩시다. 이렇게. 가상을 하는데, 요 하는 동안에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을 주면 X 시간에 따라 변이가 탁탁탁탁 스텝발로 증가함에 따라서 힘이 바뀌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프링이 있어 F를 준다면 요만큼 X 됐을 때의 KX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X1이라 칩시다. X1일 때 KX1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만큼 넣었을 때는 KX2 가지고 KX2 이래가지고 스텝별로 변이에 따라서 요 힘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상 하중 변이를 줄 때는 이미 F가 있는 상태고, 요 변이를 주는 순간 스텝별로 힘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힘은 어차피 처음부터 부여되어 있고 그냥 변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2분의 1 kx 제곱할 때 2분의 1인 게 붙지 않고 시간의 어떤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상 일이란 거는, 버추얼 워크란 거는 가상 변이를 통해서 구현되는데, 가상 변이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강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 조건을 유지해야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뭐 강체가 있다면 강체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상 변이가 일어나는 동안에 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변한 거예요. 이렇게 스텝별로 변한 게 아니고. 그럼 첫 번째 구속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속 방정식을 파편 형태로 표현하면, 자, 일단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자, 구속 조건을 갖다가 R을 고려해 봅시다. 이 대신 폼은 파편 형태로 줬죠. 코디네이터는 N개의 코디네이터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썼죠. 우리가 AJO DT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JK DXK는 0. 자, 이거는 J는 1부터 2부터 R개의 구속 조건이 있다. 이렇게. 페이지 좀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볼게요. 요렇게 진자가 있는데 요만큼 당겼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반복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L이었다면 이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L제곱이라는 구속 방정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L제곱은 0이 되고, 요걸 파편 형태로 표현하면 이 파이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d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dy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면 2x dx 2y dy는 0. 요런 구속 방정식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t의 개념은 없는 예시가 되겠죠. 이렇게. 가상의 원리는 가상 오억이라는 건 가상 변이에 의해서 생기고, 가상 변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음에 구속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없다, 타임리스하다. 그럼 구속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구속 방정식은 파편 형태로 표현하면 AJO DT 시간의 함수가 있을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JK DXK는 0 이런 형식의 구속 방정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좌표계의 수에서 이 구속 방정식의 수만큼 뺀 게 그 제너럴라이즈 된 그 자유도 수가 되겠죠. 자, 저기는 1부터 2부터 여기까지 R개의 시스템이 있다. 자, 요 시간과 요 DXK는 실제로 다 리얼이잖아. 이게 리얼 워크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상일의 원리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DT가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DXK가 뭐가 되겠습니까? 델 가상 변이라는 게 델 XK가 되겠죠. 그래서 구속방식의 형태가 시그마 구속방정식 가상률을 줬을 때 구속방정식 형태가 K는 1부터 N까지 AJK 델 XK는 0 J는 1부터 R까지 이런 식의 구속방정식이 나옵니다. 가상일일식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앞에서 말한 구속 방정식의 형태에서 말했듯이 카다스틱 형태가 되겠죠. 처음부터 이게 카다스틱 형태의 구속 방정식이었으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이런 경우 구속 방정식이 처음부터 카다스틱이었다면 이게 dxk하고 del xk가 같잖아요. 그게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시간이란 함수 자체가 구속 방정식에서 시간이란 게 함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카다스틱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썼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가상일은 요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델워크 되는데 요거는 가상범위 delr을 통해서 만들어진데 이 delr은 구속 방정식의 조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속 방정식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절충으로 이루어진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있다 칩시다. 외부의 힘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각각의 절점에 작용하는 이분을 이거 모든 힘의 합은 행이 되니까 합력은 0이 되겠죠. 요 F에 작용하는 힘, 요 FI에 작용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가상 변이를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상 변이를 줬을 때 구속 조건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delr를 줬다. 각각 점에다가 요걸 갖다가 만약 i는 1부터 p개의 파티클이 있다면 이렇게 요걸 모든 요걸 갖다 우리는 del w를 하고 요거를 버추얼 워크를 한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외력을 주면 요 모든 힘 F1, F2 해가지고 시그마 FI는 I는 1부터 N까지는 0이 되겠죠. 이걸 뭐 X, Y, Z 다 분력화 해도 그 다음에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해도 다 결국은 0이 되겠죠. 그래야 정적 평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베르누이가 말한 첫 단계에서의 정적 평행 상태에서의 가상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 내부에 사실 내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개 될 수도 두 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력들이 발생해요. 이렇게 각 절점마다 이렇게 녹색으로 발생한대. 자, 요런 힘들은 익스터널이 되는데 요런 것들은 다 인터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이 과연 내력들은 가상 변이가 일어나는 동에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외력들은 일을 어차피 안 하잖아요. 왜 외력들이 일어나냐면 외력들은 가상 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내력들은 가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장에서
자, 가상 1이란 거는 결국은 델 워크는 시그마 i는 1부터 p까지 fi 도트적 델 ri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시스템에 다시 쓰면 3, 4, 5, 5개의 절정을 내서 임의로 만들었다 칩시다. 요런 외력 F1, F2, F3, F4, F5가 작용하고, 또 요런 내력들이 이렇게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력들이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먼저 이 내력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가상 변이에 대해서, 가상 변이가 일어났다면 가상 변이를 갖다 임의로 예를 들어서 델 RI, 여기에도 그러면 뭐 델 RI가 생기고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가상 변이에서 내력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부재가 만약에 이런 부재가 하나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부재가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이런 부재가 하나 있다 칩시다. 여기 만약 트러스가 돼가지고 이걸 떼어왔어요. 이런 부재가 하나 있다 칩시다. 만약에 충격만 받는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트러스일 때 충격같이. 그럼 외력이 작용하고 이걸 자유물체도화 해가지고 떼왔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력이 발생하겠죠. 이제. 내력이 발생하는데 요 내력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1절점이고 2절점이니까 1절점이고 2절점이니까 요걸 R, 크기를 R1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요걸 R2가 작용을 하고 요 단위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이 R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가상 변이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요 점이 요렇게 델 R2가 발생하고 요 점이 가상 변이에서 요렇게 델 R1이 발생했다 칩시다. 그럼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단위 부재에서 발생한 내력에 의한 인터널 포스, 에 의한 가상 2의 값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내력,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내력들이 없으면 뭐 이런 부재들은 완전히 각각 알아서 따로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각 결점이 단위로 독립돼 가지고 내력이 있기 때문에 요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강체로 엮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력은 각각의 절점을 연결하는 부재에 발생하는 내력은 구속력이 됩니다. 자, 여기 가상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이란 거는 델워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델워크는 첫 번째 요 1절점에 생겨나는 힘이 R한, 크기는 R한이고 방향은 ER이고 그 다음에 가상 변이가 뭐가 생깁니까? 델 R1이 생겼잖아요. 자, 2절점에는 크기가 R2고 방향은 똑같은 방향되고 그 다음에 가상 변이가 델 R2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강체가 전체적으로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모두의 힘의 합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자유물체 더한 요 시스템에서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R1, R 플러스 R2, ER은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R2 이 R은 마이너스 R1 E1. 크기는 같잖아요, 그죠? 이게 단위 벡터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여기 즉 대입하면 del W는 R1 2R 도트죠. del R1 R2는 마이너스 R1 2R 되잖아요. R1 단위 벡터 2R 대 R2. 요거는 del R1이고 del R2가 됩니다. 요걸 정리하면 R는 앞으로 넣을 수 있고, 단위 벡터 이 R에다가 del R1 마이너스 단위 벡터 이 R에다가 del R2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값은 0이 아니니까 임의의 값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게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상 변이를 줬을 때, 요런 가상 변이를 줬을 때, 요런 1절쯤에 가상 변이를 주고 2절쯤에 가상 변이를 줬을 때, 요 가상 변이의 조건은 구속 상태의 컨스트레인 구속 조건을 만족하고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구속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럼 이 부재에서의 구속 조건이 뭡니까, 이게? 요점과 요점의 강체니까, 지금 변형체를 하는 거 아닙니다. 강체니까. 요게 만약 이만큼 가면 요것도 요만큼, 여기 L이잖아요. L이라면. 요 L은 항상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L제곱. 길이를 갖다가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과 요점은 길이를 항상 유지하는 구속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상대 변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구속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 자체가 상대 변이를 나타납니다. 요거는 단위 벡터로 갖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를 뺐다는 것은 1절점이 얼마만큼 갔을 때 2절점도 얼마만큼 가야 되는데 요거는 상대 변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돼야 됩니다. 구속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될 워크는 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면 내력 인터널 포스 자, 이거는 구속력이 됩니다. 내력이 가상 변이에 의해서 한 일은 제로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브를 하면 이 가상 변이는 정적 평행 시스템에서 정적이 평행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잖아요. 물론 뭐 더 크게 내면 등속 동등이겠지만 가속이 없는 거겠지만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에서 가상 그 일이라는 거는 그 힘을 받는 상태에서 가상 변이를 준 거예요. 가상 변이를 갖다가. 그럼 이 가상 변이를 일으키는 조건은 구속 조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가 없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 구속 조건이 유지하고 시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구속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속 방정식. 그리고 이런 각 절점에 이루어진 강체에서의 각각 I부터 P개의 절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시스템의 가상 일은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P까지 FI dot 프로젝트 델라라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자, 요 강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런 외력들, 익스터널 포스와 그 다음에 내부에 발생한 내력, 구속력과 있는데, 요 내력, 즉 구속력은 가상 변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면 구속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유추하느냐? 우리가 갈 최종 목표가 뭐냐? 자,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절점화해서 이렇게 나누면, 예를 들어서 J개의 절점, 자, 여기서 임의의 절점, J개의 절점을 이루어진대. 시스템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스타틱한 정적 평행 상태의 시스템에, 정적 평행 시스템에서의 임의의 J개의 파티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요 한 절점을 갖다 이래서 빼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FJ 플러스, 요거는 외력이 되겠죠, 이게. 이건 1절점이면 1이 될 거죠, 플러스.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구속력 이렇게 해서 내력을 R을 빼줍니다. 이스테린 해가지고. RJ. 요거는 자유물체들을 끊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렇게. J는 1부터 쭉 해가지고, 피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유물체도 끊어버리면, 요거, 외력과, 이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의 합은 당연히 0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델 W는 요 모든 절점들의 합이니까, 시그마 J는 1부터 P까지 FJ 플러스 RJ. 거기에다가 뭘 한 겁니까? 델 RJ를 한 게, 이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요겁니다. 모든 절점을 자유물체도에서 끊어버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끊어버리면, 요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외력이 되겠죠.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 내력이 되겠죠. 요 내력은 구속력이 됩니다.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평행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끊어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시그마 J는 1부터 P까지 FJ 델 RJ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P까지 FJ, 그렇죠? FJ가 RJ가 되겠죠. 구성력 내려. 구성 내력은 RJ 도트 델 RJ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 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0이잖아요, 그죠? 0에다가 델 RJ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당연히 0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또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됩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이것도 0이 되잖아요, 그죠? 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0으로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내력이 가상 변이에 대해서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증명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결론 한번 내봅시다. 정적 평행 상태에 있는 구조 시스템에 가상 변이를 줬을 때, 가상 변이는 뭡니까? 가상 변이는 어떤 조건을 만져야 됩니까? 구속 조건을 만족하고 시간의 변화가 없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상 변이를 줬을 때, 구속 조건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외력이 한 일, 델 W F, 자, I는 1부터 P까지의 파티클 되면 Fi 델 RI 이렇게 써도 되고 J로 써도 되겠죠. 앞에 J로 썼으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시그마 J는 1부터 Pk FJ 외력이 한 일 델 RJ는 뭐가 됩니까? 자료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임의의 시스템에, 강체 시스템에 외력을 주었을 때
그 가상 변이에 의해서 구속 조건을 만족하고 시간 변화가 없는 이런 가상 변이를 줬을 때 가상 변이에 의한 버추얼 디스플레이스트에 의한 외력이 한 일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걸 만족하면 달 역으로 만들면 외력이 한 일, 가상 변이에 의해서 외력이 한 일이 제로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걸 만족하면 정적, 스타틱하게 평행이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적 평행을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썼죠. 시그마 fx, 시그마 fy, 시그마 fz. 일반적인 자폭에서 피지컬 자폭에서 mx, mi, mz 이게 모두 0을 만족하는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래도 되고 이 말이나 요 가상 변이를 줘가지고 0을 만족한다. 이거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력학에서의 가상일의 핵심이래요. 그럼 이걸 어디에 써볼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는데 뭘 굳이 이렇게 또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은 이게 정력학에만 써먹었으면 안 썼겠죠. 이 이론이 앞에도 말했지만 재력학, 동력학, 그리고 선형, 비선형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상일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베타와 베타를 크로스 해가지고 이 가상이라는 거는 스칼라 값이 되잖아요. 에너지니까 이게 0이다, 스칼라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엄청나게 간단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축을 회전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서 스칼라는 고유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시스템 해석에서, 복잡한 시스템 해석에서 아주 편리하고 강력하고 막강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도 처음으로 강체역학에서는 또 어떻게 시스템 역학에서, 강체 시스템 역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예전에 앞에 에너지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존력계에서 보존력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뭐 전기력 이런 거죠. 요 보존력 FI는 마이너스 델 U 이렇게 했죠. 이게 변형 에너지가 됐죠. 변형 포텐셜 에너지가 됐죠. 포텐셜 에너지. 이걸 U라 쓰기도 하고, U라 쓰기도 하고, V라 쓰기도 하고, P라 쓰기도 하고, 뭐 파이 P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좀 V로 한번 써볼게요. 이 책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V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학습할 때 FY는 마이너스 델 V 이렇게도 하고, 이건 3000일 때 이게 좌표를 만약 일반화하면 델 QI분의 델 U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니까 U가 아니고 V로 쓴다 했지. Q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의 1차원이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되고, 단일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함수라면, 단일 변수라면 편미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dx분의 dy 이렇게 되겠죠.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겁니다. 요게 좌표계를 갖다가 제너럴라이즈 하면
코오디네이트. 요거는 뭐 다변수 함수일 때, 이거는 일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시스템을 해석할 때는 가상일의 원리도 많이 써서 사용하지만, 좌표계도 앞으로는 그 시스템 해석을 할 때는요, 좌표계를 일반화된 좌표계를 씁니다. 지진 해석도 마찬가지고 일반화된 좌표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좌표계를 쓴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포텐셜 에너지 V는 일반화 좌표가 되니까 Q1, Q2, Qn의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Fi 보존력 컨저버티브 포스는 마이너스 라운드 QI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되겠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요. 그럼 델 W는 가상일은 자 무엇입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좌표계가 i 1부터 n까지로 바뀌었으니까 fi가 바뀌고, 가상 변이는 일반화된 좌표계의 이를 따르는 가상 변이가 된 게 델 q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fi는 뭐가 되겠습니까? 노테이션상 일반화된 좌표계에서는 어차피 방향수로 와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반화된 좌표계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좀 일단 생략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fi는 요 식을 그대로 여기 적용하면 시그마 마이너스 i는 1부터 n까지 라운드 qy분의 라운드 v del qi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제너럴라이즈 된 좌표계에서의 가상 변이니까 델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뭐가 됐습니까? 앞에서 요게 만약 D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잖아요. 일반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되잖아요. 예? 외력에 의한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인데 이게 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 식이 그냥 V가 아닌 델 V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탄성력에 의한 보존력에 의한 웍은 이 보존력에 의한 가상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델 값과 V를 마이너스 한것 같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델 W 마이너스 델 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적 평행 시스템이라고 하면 정적으로 평행한 상태고, 시스템은 보존계다. 컨저베이션, 컨저티브 시스템이다. 그러면 당연히 델 V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존계고 델 W는 0이 되니까 델 V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0이란 말은 요게 0이잖아, 이죠? 그러면 0이 되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개의 일반화 좌표계가 있는데 델 qi분의 델 v 델 qi는 0이다. 자, 요게 좌표계가 제너럴라이즈드 좌표계 되니까 제너럴라이즈드 좌표계의 조건은 각각 독립적이어야 되죠. 각각 인디펜던트하다. 결국 뭐냐면 요걸 독립적이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려면 1부터 n까지의 요 값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0이 아니니까 여기 다 0이 되니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델 q1분의 델 v 델 q2분의 델 v 델 qn분의 델 qn분의 델 v는 0이 된다. 이거는 스타틱하게 익히 벌기만 포지션에서 정적 평행 위치에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에서 일반화된 좌표계에서의 각각의 편미분 값은 다 0이 된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 말하고 요 말은 같은 말이죠. 여기 어느 걸 사이.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잘못 가봤네. 시스템 역학에서는 있잖아요. 첫 번째, 요 가상일의 원리. 이쪽에 델 R을 통해서 구현했죠. 요거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터 QI 요걸 쓴다는 거고, 요 제너럴라이트 코디네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속 방정식을 사용한다는 거.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흘렀는데 오늘 이만큼 하고 연달아 제가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고 요 상황을 문제시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건 요거죠. 정적 평행 상태에서의 베르누이스에 의해서 처음에 설명된 요 가상일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될 게 이게 변형치 역학에서의 가상일의 원리를 사용한 단위하중법. 여기 확장되면 이제 달랑베리의 원리에서 사용한 동적 평행에 의해서 사용되는 가상일의 원리를 이렇게 요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가상일의 원리가 확장이 또 어디다 쓰냐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도 나옵니다. 변분역학이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고급 해석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